임신을 했는데 크루즈를 갈 수 있나요? 보통 크루즈가 시작하는 시점이나 끝나는 시점에 임신 22주에서 24주가 되는 임산부는 승선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크루즈사마다 다르므로 임신을 하신 분은 예약 전에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22주 미만이실 때는 의사의 소견서를 지참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승선 거부가 될 시 전혀 환불을 받으실 수 없고 여행자 보험이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 무료 크루즈는 어떻게 예약하나요? 어린이 무료 크루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MSC 크루즈 같이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성인 2명과 같은 선실을 예약할 때 세금만 내고 무료로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중 항상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어린이 무료 요금은 12세 미만 어린이가 같은 선실의 세 번째, 네 번째 승객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이 12세 미만 무료 요금도 요즘은 성수기나 새로 나온 배에는 적용이 안 되고 일정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세 미만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MSC 크루즈사의 어린이 무료 크루즈가 꽤 좋아 보이는 요금이지만 어린 자녀가 없는 승객들은 MSC 크루즈를 선택하시기 전에 몇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무료 크루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크루즈입니다. 신혼여행을 가시거나 성인들만 가신다면 이 점을 먼저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무료 크루즈라 가격이 좋다고 해도 비슷한 다른 크루즈들과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MSC 크루즈는 지난 10년 넘게 어린이 무료로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만 다른 크루즈사와 경쟁을 할 수 있는지 그 점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가 정책으로 시작한 업체가 이 저가 정책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린이 무료 요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게 되고 결국 저렴한 상품으로 남게 되는데요. MSC 그룹이 가진 막강한 자금력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하면서 선실을 채우기 위해 계속 저렴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성수기에 운항하는 MSC 크루즈들의 세배들은 가격 면에서도 큰 장점이 없을 때도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MSC 크루즈는 가격이 아주 저렴하거나 거주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는 상품이라면 한 번쯤 이용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 다른 크루즈사들은 비수기의 특별 요금으로 어린이 무료 요금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홀랜드 아메리카나 프린세스, 로얄 캐리비안, 노르웨지안 등이 비수기에 키즈프리 가격을 내놓는 업체들입니다. 특히 노르웨지안 크루즈는 비수기에는 어린이 무료라기보다는 같은 선실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승객이 무료이기 때문에 성인 세 분이 한 선실을 쓴다면 꽤 많이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네 분이 일반 선실 한 개를 사용하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크루즈 여행을 가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영어를 좀 잘하면 더 편하시긴 하겠지만 영어가 부족하다고 해외여행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영어는 외국에 나가서 현지 식당에서 메뉴를 보고 음식을 주문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정도면 크루즈 여행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여행 경험이 좀 있으시다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고 크루즈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해외여행 경험이 많지 않으시고 같이 가시는 일행이 없이 두 분 정도만 가신다면 첫 크루즈 여행은 인솔자가 있는 단체 상품이 가격은 좀 더 비싸더라도 고려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인솔자가 있는 해외여행이나 크루즈 여행은 개별적으로 예약해서 가시는 상품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인솔자의 크루즈 비용, 항공료와 인건비 등 모든 경비를 같이 가시는 모든 승객들이 n분의 1로 나눠내시는 셈이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언제 가면 좋은가요? 크루즈 여행을 언제 가면 좋은가라는 질문에는 먼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언제 가야 날씨가 좋아서 여행을 하기 좋은가라는 질문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 가야 가격이 좋은지 그래서 절약을 하실 수가 있는 비수기인가라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날씨와 더불어 언제 가시면 가격이 좀 더 좋은 비수기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리비안과 바하마 지역은 연중 언제나 가실 수 있는 지역인데요. 가격 면에서 비수기는 1월 말에서 3월 그리고 9월 중순에서 12월 초까지가 되겠습니다. 8월에서 10월 초까지는 허리케인 시즌이라 가격이 좋은 이유도 있는데요. 이 허리케인 시즌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허리케인 시즌이라고 해서 위험하거나 크루즈가 운항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 크루즈 자체가 취소되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고요. 문제는 역시나 항공입니다. 크루즈는 태풍 경로를 미리 예상하고 태풍이 오는 위험한 지역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가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는 전혀 없는데 태풍의 영향으로 항공편이 취소가 되거나 연착을 해서 크루즈를 못 하시면 크루즈 비용은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카리브해와 바하마 지역과는 다르게 버뮤다 지역은 보통 4월에서 10월까지 크루즈 운항을 많이 합니다. 버뮤다는 위도상으로 바하마보다 훨씬 더 위쪽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물놀이를 하시기에는 4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가 좋기 때문에 그 외 기간에는 많이 운항을 안 하는 편입니다. 바하마 크루즈나 버뮤다 크루즈를 11월에서 3월 사이에 가면 여행하기는 좋지만 물놀이를 하시기에는 바다 수온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버뮤다 지역도 허리케인이 가끔 올라오니까 그 점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버뮤다 지역으로 허리케인이 올라오면 크루즈선은 바하마나 때로는 캐나다 쪽으로 항로를 바꿔서 운항하기도 합니다. 알래스카 크루즈는 대부분 크루즈사가 5월에서 9월 말까지 운항을 하는데 5월이 날씨도 가장 좋고 가격 면에서도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일부 크루즈사는 4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운항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알래스카 크루즈는 6월 출발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6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두 달이 가장 비쌀 때이기도 하면서 비가 자주 내립니다. 비가 많이 오진 않지만 조금씩 자주 오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5월에 가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9월은 날씨가 썩 좋지는 않지만 가격은 좋은 편입니다. 유럽은 지중해, 북유럽, 노르웨이 피오르드, 영국, 아이슬란드 등 여러 지역이 있지만 지중해와 그 외 유럽 지역으로만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중해 지역은 캐리비안처럼 거의 1년 내내 크루즈 여행을 하실 수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대부분 메이저 크루즈사들은 5월에서 10월 정도까지만 운항을 하기 때문에 이때 가시면 선택의 폭이 가장 넓습니다. 지중해 크루즈는 5월, 그리고 9월 중순에서 10월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처럼 7, 8월은 피하시면 좋은데요. 지중해는 6월부터 9월 초까지는 아주 덥기 때문에 여행이 썩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학생들이 있는 분들은 방학 때 가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 외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5월 또는 9월 중순에서 10월 정도에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1월에서 4월까지는 유럽 기반의 저가 크루즈사만 주로 운항을 하게 되므로 상품 선택의 폭은 상당히 좁습니다. 하지만 비수기인데다 저가 크루즈사들만 운항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발트해 지역, 그리고 노르웨지안 피오르드, 아이슬란드 지역은 주로 5월에서 8월 정도까지 운항을 합니다. 북유럽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지안 피오르드 지역은 어차피 크루즈 운항 기간이 두세 달 정도로 짧기 때문에 특별히 비수기나 성수기를 나누기는 애매하다고 하겠습니다. 남미 대륙과 호주, 뉴질랜드는 남반구라서 11월에서 2월에 주로 운항을 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10월에서 4월까지 운항 기간이 조금 더 긴데요. 가격 면에서 좋은 시기는 11월에서 12월 초, 그리고 2월에서 3월입니다. 하와이는 보통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출발하는 7박 하와이 크루즈가 있고 이 상품은 노르웨지안 크루즈배 한 척만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1년 내내 매주 토요일 출발 7박 크루즈가 있습니다. 7박 일정의 하와이 상품은 배가 딱 한 척만 있고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연중 내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간 저렴한 기간은 2월에서 3월, 그리고 10월에서 12월 초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좀 높다고는 하지만 하와이 물가를 감안하면 하와이 섬 여러 곳을 둘러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 미 서부에서 출발해서 하와이를 다녀오는 15박에서 17박 정도의 상품이 있는데 이 하와이 크루즈는 10월과 11월이 가장 가격이 좋은 시기입니다. 미서부에서 하와이까지 왕복을 하므로 항해만 계속하는 날이 보통 열흘 정도는 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으시고 크루즈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괜찮은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파나마 운하 크루즈를 먼저 권해드립니다. 크루즈라인의 등급은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크루즈라인은 컨템포러리, 프리미엄, 업스케일 그리고 럭셔리 이렇게 4가지 등급으로 나뉘어지는데 등급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이유는 같은 크루즈사라도 배에 따라 상품의 질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배부터 최신형 선박까지 많은 배를 보유한 대형 크루즈사일수록 같은 크루즈라인이라도 같은 등급이라고 분류하기 애매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컨템포러리 크루즈는 가장 대중적인 크루즈라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카니발, 로얄 캐리비안, 노르웨지안 등이 있고 MSC, 코스타 등도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의 역할에서 벗어나 배를 타는 자체를 즐기는 현대적인 크루즈 상품을 시작한 대표적인 크루즈사들입니다. 하지만 같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사의 배라도 새로 나온 아이콘 클래스나 오아시스 클래스 배들은 출시된 지 20년이 훨씬 넘은 비전 클래스나 레디앙스급 크루즈선들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배에 따라 시설이나 공연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크루즈를 선택하실 때 크루즈사 이름보다는 배를 더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프리미엄급 크루즈에는 셀레브리티, 프린세스, 홀랜드 아메리카 등이 대표적인 크루즈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크루즈사 안에서도 배에 따라 경험하실 수 있는 크루즈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비교적 가족 단위의 승객이 주를 이루는 컨템포러리 크루즈라인보다는 성인들이 주승객층이므로 배 안의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등급 구분에서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디즈니 크루즈와 큐나드, 그리고 버진 보예지인데요. 디즈니 크루즈도 컨템포러리 크루즈에 속하지만 가격은 프리미엄급 이상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크루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큐나드사는 대형 럭셔리 크루즈라고 선전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배 안에서 객실에 따라 경험이 달라지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퀸즈 그릴이나 프린세스 그릴의 승객들은 각각의 전용 식당과 시설에서 럭셔리급의 경험을 하실 수 있는 반면에 브리테니아 선실의 승객들은 프리미엄급 정도의 경험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진 보예지는 카니발이나 로얄 캐리비안과는 확실한 차별성을 보이는 면에서
18세 이상을 위한 프리미엄급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업스케일 크루즈는 프리미엄 크루즈와 럭셔리 크루즈사의 틈새를 파고든 비교적 새로운 크루즈 등급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시아니아, 바이킹 오션, 아자마라 등의 크루즈사가 대표적입니다. 럭셔리 크루즈사보다는 저렴하지만 프리미엄급 크루즈보다는 한층 높은 수준의 음식이나 서비스 등으로 럭셔리 크루즈 라인 못지않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프리미엄급 크루즈사들에 비해서는 배 크기가 작지만 승객당 면적과 승무원 비율은 훨씬 더 좋은 크루즈사들입니다. 이 업스케일 크루즈사들의 등장으로 럭셔리 크루즈사들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럭셔리 크루즈사들은 대표적으로 실버시, 리전트 세븐시, 시본 등이 있고 크리스탈과 포나, 최근에 등장한 리츠칼튼 야트 컬렉션 등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의 끝판왕임을 자랑하는 상품들인데요. 일단 가격 면에서 업스케일 크루즈와 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차이는 승객 대 승무원 비율이고 승객 1인당 선박 면적입니다. 여담이지만 많은 여행 업체에서 크루즈 상품을 선전할 때 또는 여행 유튜버들의 영상에서 초호화 크루즈라는 수식어가 자주 보이는데 여행 유튜버분들은 다양한 크루즈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험해본 크루즈가 고급스럽고 좋다면 초호화 크루즈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크루즈를 소개하고 판매하는 에이전트라면 럭셔리 크루즈사들을 제외하고는 초호화라는 수식어 사용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리미엄급 이하 크루즈를 초호화 크루즈라고 선전하면서 판매하면 럭셔리 크루즈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일반 크루즈를 판매하면서 초호화라는 수식어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소한 업스케일급 크루즈에서도 최신형 배 이상을 소개할 때만 초호화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나 생각합니다. 리버 크루즈와 소형 익스피디션 크루즈들은 위 4가지 크루즈 라인 등급 분류와는 좀 달리 취급되는데요. 리버 크루즈는 오션 크루즈와 비슷하게 상당히 많은 크루즈사들이 운항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회사로는 아마오러웨이, 유니월드, 시닉, 바이킹, 아발론, 에메랄드 등이 있으며 곧 출시될 셀레브러티 크루즈사의 리버 크루즈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리버 크루즈사들 중 가격 면에서는 유니월드와 셀레브러티, 아마워터웨이, 시닉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아발론이나 바이킹 리버 크루즈사가 좀 더 좋은 가격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크루즈 요금은 예약 시기와 출발 날짜, 예약률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럽에 가보시면 저가 리버 크루즈사가 상당히 많은데 바이킹 크루즈보다 더 저렴한 상품은 저희가 취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익스피디션 크루즈는 남극, 갈라파고스, 아마존, 그린랜드 등지를 가는 크루즈들인데 배도 소형이라 보통 100명 이하의 승객들로 운항을 하며 상대적으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셀레브러티, 바이킹, 실버시 등이 소형 익스피디션 크루즈를 운항하고 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협업하는 림블라드 익스피디션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일찍 하셔야 하는 상품들입니다.